신군부가 획책한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조치.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취한 비상계엄 조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네. 11.6 사태 직후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부재한 국가 비상상태에서 국내 치안 유지 및 북한의 침공에 대비하는 예방적 조치였거든요. 네. 반면에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조치는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또 대학계 휴교령을 내렸고요.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헌정 질서를 유린한 것이죠. 그래서 5.17 조치는 1961년에 5.16 쿠데타 그리고 1972년 유신체제 선포에 이은 또 한 번의 군부 쿠데타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신군부는 5.17 비상계엄 조치를 취하면서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민주 인사들을 체포 당시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엄군은 5월 17일 날 저녁 10시경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집에 들이닥쳐서 총을 겨누면서 연행해 갔습니다. DJ는 남산 중앙정보부 지하실에 이제 갇히게 되고요. 이때 비서들과 큰아들 김홍일 씨도 연행되었습니다. 계엄군은 또 같은 날 밤 공화당 총재 김종필과 그 주변 사람들을 부패 혐의자로 체포를 합니다. 네. 신민당 총재 김영삼은 가택연금을 시키죠. 김영삼 씨를 구속이 아닌 연금으로 처리한 것은 아마 부마항쟁을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두환은 그의 경쟁자가 될 사람들 모두를 체포 내지 연금 형태로 이제 제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5월 18일 광주에서 이 5.17 비상계엄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계엄군이 서울을 비롯해 전국 대도시에 이제 공수부대를 파견했습니다. 강주에도 공수부대가 파견되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18일 날 오전에 전남대 학생들이 전남대 정문 앞에서 계엄군에 맞섰고 여기서 쫓겨나자 시내로 진출해서 시위를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계엄군들이 시내로 진출해 가지고 무자비하게 학생 시민들을 진압을 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붙잡혀 가게 되고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시민들은 여기에 분노해서 그 다음 날 5월 19일 날 대대적으로 시위에 합류하게 되고 마침내 5월 21일 날은 도청 앞에서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서 집단 발포를 하면서 네. 많은 희생자를 내게 됐죠. 여기에 이제 시민들은 이대로 있을 수 없다 해서 무장을 하게 되는 즉 시민군이 대두되게 되고 6일 동안 시내에는 이제 시민군에 의해서 네. 이끌어지게 되고 그러다 5월 27일 새벽에 진압이 되게 됩니다. 이 5.18과 이 DJ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요? 5.18과 DJ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죠. 예를 들어 DJ는 5월 17일 저녁 10시경에 서울에서 연행되었고 네. 5.18은 5월 18일 오전 9시경 강주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요. 또 DJ는 체포된 후 5.18이 종료될 때까지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잖아요. 네. 시간적 공간적으로 연결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5.18과 DJ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도 없죠. 우선 강주 시민들은 DJ가 체포된 사실에 크게 분노했고 이것이 항쟁을 증폭시킨 원인 중 하나였잖아요. 네. 또 하나 신군부는 DJ를 5.18 항쟁 유발의 책임자이자 선동자로 몰아서 사형을 시키려 했습니다. 네. 모두 이제 조작된 것이었죠. 네. 신군부가 이렇게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을 조작한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를 합리화해서 권력 장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네네. 두 번째는 일반 시민들 즉 강주 시민들과 DJ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강주 항쟁을 DJ의 정권 장악을 위한 선동의 결과로 폄하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 DJ가 강주 항쟁을 알게 된 것은 체포되고 2달가량이 지난 7월 10일이었다고 그럽니다. 네. 당시 합동 수사단장이었던 이학봉 대령 이 사람이 이제 감옥으로 DJ를 찾아와서 자신들과 타협을 요구를 했습니다. 대통령 빼놓고는 모두 주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나간 직후 수사관이 5.18을 보도한 신문을 보여줬다고 그래요. 네. 이 기사를 보고 DJ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네. 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이 신군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또 사형시키려고까지도 했는데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군법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9월 17일 날 1심 재판에서 DJ에게 사형이 선고가 됩니다.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사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을 받은 다음에 재판장에서 최후 진술을 했을 때 정치 보복을 하지
말라는 그런 또 말을 그 예. 상황에서도 유언처럼 남겼다면서요. 예. 김대중 내라는 무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고 재판에 회부된 사람이 DJ 외에 22명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로는 문익환 목사, 네. 한승환 변호사, 그다음에 한완상 부총리,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이해찬 의원, 서른 의원 등이었습니다. DJ는 같이 구속된 이들 동지들 앞에서 내가 죽더라도 다시는 이러한 정치 보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싶다. 이런 이제 발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구명운동이 또 해외에서 이후에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되지 않았습니까? DJ 구명운동에 가장 앞장선 사람은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였습니다. 이 사람은 전두환에게 친서를 전달하고 신군부가 만약 DJ를 사형 내지 사형 언도를 내릴 경우는 심각한 상황에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유럽에서는 빌리 브란트는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총회에서 DJ 구명 동의안을 통과시킵니다. 네. 또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차관을 일체 거부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게 됩니다. 이 전두환 정권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또 82년 석방해서 미국으로 가게 하는 예. 것, 그 부분도 좀 전후 과정이 궁금해지네요. 예, DJ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직후에 이제 DJ는 청주 감옥으로 이감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감방이 3칸으로 돼 있는데 양옆 2칸은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기에 빈 공간으로 비워두었습니다. DJ는 이 청주 감옥에서 1년 11개월 동안 머무르고 1982년 12월 23일 날 미국으로 떠나게 되죠. 그럼 전두환 정권이 왜 DJ를 그 당시에 석방했느냐 하면은 당시에는 그 전두환의 친인척이었던 장영자 이철희 사건으로 국내 문제가 아주 떠들썩할 때였습니다. 네네. 도덕성에서 이제 전두환이 크게 몰릴 때였죠. DJ를 석방하면서 외형적 조건으로는 그의 신병 치료를 들었지만은 네. 실질적으로는 장영자 이철희 사건으로 코너에 몰린 자신의 입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였다고 그럽니다. 소위 좀 물타기를 한 거네요. 그렇죠. 이 김대중 전 대통령 하면 책을 참 많이 읽은 정치인으로도 유명하신데요. 예, 그렇습니다. 자서전에서 대학을 못 갔더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 졸업한 사람보다 실력을 더 갖출 수 있다는 생각이 자신을 앞으로 채찍이 되게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독서열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유신체제 시절에야 2년 6개월 동안 이제 감옥에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1980년 5월 17일 날 체포돼서 거의 3년 가까이 네. 또 이제 감옥에 있었고요. 감옥에 있는 동안 DJ는 매일 10시간씩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무려 600권 정도 되었다고 네. 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날짜로 계산해 보니까 DJ는 3일에 한 권 정도로 책을 읽었더라고요. 보면은 그는 감옥 생활을 이렇게 이제 자서전이나 다른 데서 6년의 대학 생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읽은 책 중에서 굉장히 좀 유명하고 잘 알려진 게 이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을 DJ는 감옥에서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 미래는 정보와 지식 그리고 창의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DJ는 토플러의 책을 읽으면서 그 부분에서 무릎을 치면서 바로 이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대통령 재임 중에 그 책에서 그 다듬은 비전을 가지고 이제 정책에 반영하는 그게 이제 IT 산업에 심혈을 기울인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고 한국을 정보 대국으로 만든 그런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DJ가 감옥에서 토플러 책을 읽으면서 잉태되기 시작한 것이죠.